소심한 아이가 모욕을 잠재우다. 불량배들은 그가 국가 주짓수 챔피언인 줄 몰랐다. 김민수는 살라파엘 기술 고등학교 복도를 걸으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15살에 또다시 전학생이 되는 것은 지치는 일이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인 아버지 때문에 그는 불과 3주 전에 이 도시로 정은을 왔고 김민수는 이곳의 모든 것이 싫었다. 누렇게 변색된 벽과 정문 입구에 낡은 문장이 있는 건물은 그의 새로운 친구들만큼이나 적대적으로 보였다. 객보시엄 츠지밀의 키에 마른 체격, 그리고 갈색 눈을 확대하는 커다란 안경을 쓴 김민수는 자신이 쉬운 먹잇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여러 지역에서 살아온 탓에 약간 다른 억양을 쓰는 것도 어느 학교에나 있는 사회적 약탈자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게 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는 책 밑에 그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물건인 전국 청소년 주짓수 선수권 대회 금메달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산라파엘의 누구도 그의 비밀을 몰랐다. 깡마른 몸에 커다란 안경을 쓴 아이가 8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해왔고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몸에 탄탄한 근육과 완벽한 기술이 숨겨져 있으며 전국 대회에서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꺾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김민수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랐다. 야, 너 전학생. 그 목소리가 복대 채찍처럼 울려 퍼졌다. 김민수는 눈을 감고 삼까지 센 다음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이미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2학년의 공포 박철수의 목소리였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며 옆머리를 짧게 깎고 항상 조롱하는 미소를 짓는 박철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언제나처럼 그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마르고 근육질의 남자, 최영수와 항상 야구 모자를 거꾸로 쓰는 튼튼한 남자, 정동진이었다. 무슨 일이야, 박철수? 김민수는 도전이나 두려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억양 없이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우리는 논쟁 중이었어. 박철수는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정확히 뭐야? 너드 K 아니면 둘 다? 최영수와 정동진은 세상에서 가장 재치 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몇몇 학생들은 구경거리를 예상하며 걸음을 늦췄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턱을 꽉 다물었지만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했다. 그의 주짓수 스승은 항상 진정한 힘은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수업 있어. 그는 간단하게 말하며 사물함을 닫았다. 그는 그들 옆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박철수는 팔을 뻗어 길을 막았다. 아직 안 끝났어, 김민수. 김민수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팔을 잡고 간단한 기술을 적용하여 3초 안에 박철수를 바닥에 꿇어 앉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기다렸다.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 박철수는 김민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가방을 빼앗으며 물었다. 전학생이 숨겨둔 보물을 보자. 김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돌려줘. 그의 어조에 박철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재빨리 조롱하는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책, 공책, 복대, 모든 것을 흩뿌리는 필통다 지켜보던 학생들은 웃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 순간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김민수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흩뿌려진 소지품을 지켜봤다.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었고 수년간의 훈련은 그에게 상대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 봐. 박철수는 작은 검은색 표지 공책을 꺼냈다. 개인일기? 사랑시라도 쓰니 김민수? 그것은 김민수가 주짓수 기술을 적어둔 공책이었다. 도표, 전략, 그의 전투에 대한 성찰, 사적인 것, 돌려줘. 그는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반복했다. 가드 포지션은 다리를 사용하여 상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조롱하는 어조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쿵푸라도 하고 싶은 거야? 학생들은 더 크게 웃었다. 김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그 순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교사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박철수는 공책을 닫고 빈 가방과 함께 바닥에 던졌다. 아직 안 끝났어, 김민수. 그는 친구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멀어지기 전에 그를 사물함에 밀어붙이며 말했다. 김민수는 몇몇의 동정적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조롱하는 미소를 무시하며 조용히 소지품을 주었다.
그는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점점 더 자신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졌다. 숨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을지도 몰라. 그는 바닥에서 마지막 연필을 주우며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고. 다음 몇 주 동안은 점진적인 지옥이었다. 가끔씩 조롱으로 시작된 것이 체계적인 괴롭힘으로 변했다.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김민수가 쉬는 시간에 어디에 숨으려고 하든 상관없이 그를 찾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구내 식당에서는 실수로 그에게 음식을 쏟았다. 체육 시간에는 어떤 팀에도 마지막으로 선택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팀원들조차도 그와의 연관성을 두려워하며 그를 무시했다. 화장실에서는 한번 최영수가 그의 가방을 빼앗아 병이 위에 들고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을 정동진이 녹화하면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김민수는 겁쟁이로 오해받는 인내심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매일 밤 숙제를 마친 후 휴대용 다다미를 꺼내 방에서 조용히 연습했다. 그는 8년 동안 경쟁을 위해 훈련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 훈련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한계점은 10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김민수는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는 도서관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도서관 사서인 박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민수 씨는 독서 취향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가 동양 철학에 관한 책을 반납하자 그녀가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는데.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 작은 평범한 순간들이 그를 버티게 했다. 그가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덮개가 있는 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는 다음 수업 전에 화장실에 가기로 했다. 그것은 실수였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수는 세면대에 기대어 있었고 최영수와 정동진은 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나. 박철수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누가 우리를 찾아왔는지 보게. 비밀 닌자. 김민수는 굳어졌다. 그들은 다시 그의 물건을 뒤지고 있었다. 김민수, 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박철수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우월한 눈빛으로 마치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굴고 있는 걸 봤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김민수는 선택지를 평가하며 대답했다. 공간은 좁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 최영수는 악의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호기심에 내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뭐가 나왔는지 맞춰봐. 김민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찾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민수, 전국 청소년 주짓수 챔피언의 등극. 박철수는 제목을 읽는 척하며 읊었다. 메달을 받는 내 멋진 사진과 함께. 이상하지 않아. 책을 바닥에 던져도 찍소리도 못하는 깡마른 녀석이 알고 보니 무술 챔피언이라니. 김민수는 침묵했지만 그의 마음은 맹렬한 속도로 움직였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왜 우리에게 네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챔피언? 정동진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조롱했다. 아니면 조작된 대회에서만 싸울 수 있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김민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줘.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들었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박철수는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날카롭고 떨리는 소리를 냈다. 그럼 뭔지 맞춰봐. 이미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 없는 사람에게 쿵푸 기술을 사용할 만큼 용감한지 보고 싶어.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순간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이미 피할 수 없었다. 주짓수는 쿵푸가 아니야. 그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켜줘. 아니면 박철수는 두 손으로 그를 밀며 도발했다. 김민수에게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밀치는 것을 보았고 박철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자세, 제스처에 가하는 과도한 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의 눈의 오만을 알아챘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그는 그를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을 계산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했다. 박철수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을 때 김민수는 몸을 약간 돌려 외과적인 정확성으로 손목 중 하나를 잡고 박철수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균형을 잃게 했다. 1초 후 불량배는 얼굴을 벽에 대고 팔이 불편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각도로 비틀린 채 발견했다. 아직은 뭐야.
최영수는 주먹을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하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박철수의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약간 높였고 박철수는 신음소리를 냈다. 움직이지 마. 김민수는 그들 중 누구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들을 마비시키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었다.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어깨를 탈구시킬 거야. 최영수와 정동진은 멈춰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은 소심한 김민수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놔줘 개자식아. 박철수는 풀려나려고 애쓰며 으르렁거렸지만 움직일 때마다 기술의 효과만 높아졌다. 잘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김민수는 박철수의 팔에 정확한 압력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몇 주 동안 너희들의 헛소리를 참아왔어. 너희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야. 화장실의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박철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지금부터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괴롭혀온 다른 학생들도 계속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되면 8년 동안 훈련하면서 배운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할 거야. 그리고 이걸 믿어. 그는 압력을 약간 높여 박철수가 또 다른 신음소리를 내게 했다. 이건 워밍업일 뿐이야. 김민수는 박철수를 약간 밀어 친구들에게 보냈고 친구들은 그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불량배는 어깨를 문지르며 분노, 놀라움, 그리고 처음으로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민수를 바라봤다. 너는 죽었어, 김민수. 그는 위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부족했다. 김민수는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가방을 주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박철수. 그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다. 나는 강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굴욕시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가르쳐 줄게. 김민수는 3명의 불량배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화장실을 나섰다. 문을 닫자 그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드레날린 분비 때문에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복도를 걸었다. 김민수가 몰랐던 것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의 문학 수업에 있는 여자아이인 김루시아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 비디오는 몇 시간 만에 학교 전체에 퍼졌다. 김민수가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살라파엘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받기 시작했다. 친구 요청,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동료들의 메시지, 심지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그는 결코 관심이나 인기를 추구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했다. 다음 날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김민수가 들어서자 학생들은 경외심, 호기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속삭임이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저 사람이 박철수를 혼내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검은 띠인가 그렇대. 국가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말도 들었어. 김민수는 댓글을 무시하고 곧장 사물함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평소에 영역을 지키는 불량배의 태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불편해 보였고 김민수가 다가오자 복도는 조용해졌고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다. 김민수, 박철수는 중립적인 어조로 말했다. 할 말이 있어. 김민수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준비를 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어제 일은 박철수는 말을 더듬으며 분명히 말과 씨름하고 있었다. 보복은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정당했어. 정확히 사과는 아니었지만 박철수에게서는 사실상 무조건 항복 선언이었다. 김민수는 그와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이해했다. 괜찮아. 김민수는 사물함을 열며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처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가 물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막을 수 있었잖아. 김민수는 사물함을 닫고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럴 필요가 없는지 아는 데 있어. 다른 상황에서는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일어난 일 이후 그의 말은 다른 무게를 가졌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상해, 김민수.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존경해. 그 말과 함께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멀어졌고 김민수는 사건이 전개된 방식에 놀랐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초현실적으로 흘러갔다.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동료들이 복도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구내식당에서는 여러 다른 테이블에 앉도록 초대받았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김민수는 그들도 비디오를 보았고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체육 시간 동안 박 선생님은 그를 따로 불렀다. 김민수 무술을 꽤 잘한다고 들었어. 그는 목소리에 약간의 감탄을 담아 말했다. 학교에 막 시작하는 호신술 동아리가 있는데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김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박 선생님은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내. 그리고 어제 잘했어.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 진정한 놀라움은 수업 후에 찾아왔다. 김민수가 출구로 향하고 있을 때 비디오를 녹화한 여자아이인 김루시아가 그를 가로막았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락 없이 그 비디오를 녹화하고 공유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김루시아는 조용하고 똑똑한 여자아이로 문학 수업에서 항상 앞줄에 앉곤 했다. 그들은 학업적인 맥락 밖에서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괜찮아요.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한 일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주짓수 때문만이 아니라 상황을 처리한 방식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굴욕시켰을 텐데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말을 흐렸다. 나는 내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김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마쳤다. 김루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김민수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접적인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몇몇 친구들과 저는 쇼핑몰 카페에서 만날 거예요. 김루시아는 가방 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공부도 하고요. 같이 가실래요? 그 초대는 그를 놀라게 했다. 몇 주 동안 보이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조롱의 대상이 된 후 공부 모임과 같이 평범한 것에 포함되는 것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정말 좋죠. 그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함께 출구로 걸어가면서 김민수는 모든 것이 불과 24시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불량배에 맞서 싸워 존경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단순히 자신으로서 편안함을 느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자신이 실제보다 덜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과 몇 주 동안 학교 생활은 계속 변화했다. 놀랍게도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약속을 지키고 김민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 사건이 학교 전체에 카타르시스 역할을 한 것 같았다. 김민수는 마침내 박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신술 동아리에서 돕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전에 그가 겪은 괴롭힘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세션 중 한 번 1학년 여자아이가 수줍게 손을 들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면요. 김민수는 2급살에 훈련을 시작했을 때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주짓수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개발되었어요. 그는 설명했다. 더 작거나 약한 사람이 더 크고 강한 상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왜 박철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다. 처음부터 그를 혼내줄 수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김민수는 스승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 싸우지 않아야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반응했다면 순환을 영속화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진정한 승리는 당신에게 불리한 동일한 규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수는 자신이 호신술 기술 이상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동아리 세션이 끝난 후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철수가 체육관 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불량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그들은 호기심 많은 귀를 피해 체육관 구석으로 갔다.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박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일, 옳지 않았어요. 김민수는 그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항상 가장 강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짓밟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철수는 목소리에 약간의 씁쓸함을 담아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나를 굴욕시킬 수도 있었고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할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김민수는 말했다면 선택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해요. 박철수는 마침내 그의 눈을 바라봤다. 제가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당신처럼요. 그 요청은 김민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옛 괴롭힘꾼이 자신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변화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진정한 열망. 다음 세션은 화요일 4시에 있어요.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늦지 마세요. 안도의 미소가 박철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거기 있을게요. 고마워요, 김민수. 김민수. 그는 손을 내밀며 정정했다. 김민수라고 불러도 돼요. 박철수는 손을 잡았고 불과 몇 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 즉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휴전의 시작을 봉인했다. 그날 밤 방에서 연습하면서 김민수는 일어난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살라파엘 고등학교에 취약하다고 느끼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나타내지 않는 외관 뒤에 숨어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용기를 찾기 위해 위기의 순간이 필요했다. 때로는 그는 정확한 방법으로 일련의 동작을 실행하면서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누군가가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할 필요가